예전에 제가 경험한 일이지만 아직도 생각하면 소름 돋고 심장이 뛸 정도로 무서운 일을 하나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대학생 시절에 겪은 일이에요. 2007년 초여름 대학 기말고사가 끝난 후 여름 방학이 시작되기 전이었죠. 저는 2학년이었고 그 해에는 억지로 나도 박동한 경험을 쌓아보자며 친구들과 함께 아르바이트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친구 중 하나는 폐가를 리모델링하여 관광객들에게 체험 숙박을 제공하는 아르바이트를 제안했는데 듣기만 해도 재미있을 것 같아 저는 별다른 망설임 없이 참여하게 되었어요. 폐가는 산속 깊은 곳에 있던 작은 마을 외곽에 위치해 있었고 한때는 잘 알려진 관광 명소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도시로 떠나고 마을이 사라지며 폐가로 변한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전통적인 한국식 가옥에 보이는 곳마다 이끼와 풀이 자라 있었죠. 낡고 오래된 느낌이 물씬 풍겼습니다. 첫 번째 날 밤 저희는 겁도 없이 그 집에서 자물쇠를 풀고 내부를 탐방하기 시작했어요. 내부는 예상했던 대로 먼지투성이에 거미줄이 여기저기 걸려 있었지만 몇 가지 특이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놀랍게도 몇몇 방은 비교적 최근까지 사람이 지낸 듯 깨끗한 편이었고 방 한 구석에는 한복이 걸려 있었어요. 생생하게 남아있는 채채와 함께 낡은 사진들, 사용 흔적이 있는 찻잔 같은 물건들이 방치되어 있었죠. 사건은 세 번째 밤에 발생했습니다. 셋째 날 저녁, 우리는 친구들과 함께 불을 피워 고기를 구워 먹으며 오싹한 이야기들을 즐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누군가가 슬쩍 이 집에 정말로 귀신이 사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그때 저는 괜히 심장이 좀 쿵쿵 뛰었어요. 사실 저는 그 집에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는 걸 어느 순간부터 느끼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 모든 두려움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밤 깊은 시각, 한참 잠이 든 상태에서 갑자기 싸늘한 바람이 불면서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문바람 소리인 줄 알았는데 점점 더 명확하게 사람의 목소리 같았어요. 마치 누군가 멀리서 신음소리를 내듯이 살려줘, 살려줘 라는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듯 했습니다. 모두가 잠든 질경으로 슬며시 눈을 떴는데 옆자리에 자고 있던 친구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창문을 향해 걷기 시작했어요. 망했구나 싶더군요. 너 뭐 하는 거야? 라고 그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는 저를 무시하고 그대로 창문 앞으로 다가가더니 밖을 내다본 채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의 소리 없는 비명에 가까운 공포에 사로잡혀 다시 누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창문 밖에서 흰 얼굴에 긴 머리를 한 여인이 서서 우리 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얼굴이 매우 창백했고 눈도 아무 감정 없이 그저 텅 비어있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정신이 나갈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어떻게 잠을 청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침이 되자 친구들에게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모두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인상을 찌푸리며 자다가 이상한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친구도 있었고 자신도 누가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며 소름 돋는다고 말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기로 결정하고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어요. 짐을 정리하면서 마을 주민분께 이야기를 꺼내보았습니다. 그분은 깊이 한숨을 쉬며 말씀하시길 그 폐가에는 사실 오래전부터 억울하게 죽은 여인의 영혼이 떠돈다고 했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 한 청년이 이곳에서 살다 사랑에 실패하고 자살을 기도했는데 그 사랑을 잃은 여인이 따라와서 자살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의 영혼이 이곳을 떠돌며 방문객에게 경고를 준다는 것이었죠.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 물론 여전히 회의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그 거대한 공포를 가볍게 여길 수는 없었습니다. 이후 우리는 다시는 그곳에 발을 들이지 않기로 결심했고 그날의 경험은 오래도록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며 교훈을 주곤 합니다. 여전히 가끔씩 그 긴 밤이 소름 돋는 기억은 저를 찾아오곤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귀신이나 영적인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교 친구들이 무서운 이야기를 할 때도 그저 웃으며 그런 게 어디 있냐고 비웃곤 했죠. 하지만 그 생각이 바뀐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 기숙사에 살게 되었는데 저는 1학년 때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벽까지 과제와 공부를 하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컴퓨터 화면이 꺼졌다가 다시 켜졌습니다. 처음에는 전력 문제겠거니 하고 넘어갔는데 그
그 이후로 자꾸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책상이 덜컹거린다거나 옷걸이에 걸어둔 옷이 저절로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시작은 아주 미미한 것이었지만 점점 강도가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새벽 침대에 누워있는데 방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투박하게 생긴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꿈속인 마냥 온몸이 얼어붙은 듯이 움직일 수가 없었죠. 눈만 겨우 굴릴 수 있는 상태로 그 그림자를 쳐다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림자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침대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그림자가 침대 끝에 서서 제 발목을 잡는 순간 저는 그제서야 목소리를 낼 수 있었습니다. 누구야? 뭐 하는 거야? 라고 소리를 질렀고 그 순간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방은 다시 조용해지고 그림자도 없어졌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에 친구들과 상의했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심리적인 문제라고 생각했으나 몇몇은 영적 존재에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저에게 주술적인 상징이 새겨진 부적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부적을 방에 두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부적이 갈라져 가루가 되어버리고 그날 밤은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새벽에 눈을 떠보니 방 안이 완전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 컴퓨터 화면은 혼자서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전등이 깜빡거리며 치명적인 소리를 내고 책장이 저절로 흔들리다 넘어졌습니다. 도저히 혼자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에 저는 한 무속인을 찾아갔습니다. 무속인은 방이 상태를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무언가 강한 영혼이 당신을 괴롭히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영혼은 이 방의 과거에 죽은 사람의 원혼이라 설명해 주었죠. 이 방에서 자살했던 여자의 영혼이 아직도 방황하고 있어 무속인은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이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당신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알리려고 하는 것 같다. 그녀의 영혼을 달래지 않으면 상황은 더 나빠질 거야. 무속인은 여러 가지 주술을 실행하여 그 영혼을 달래고 보내주는 의식을 진행했지만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가끔씩 이상한 기운을 느끼거나 잠결에 누군가 있는 느낌이 들곤 했습니다. 무속인은 계속해서 방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의식을 진행하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점점 나아졌지만 그 사건 이후 저는 영적인 존재를 무섭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 방에서의 경험이 떠오르며 등골이 오싹해지곤 합니다. 이후에 저는 그 방을 떠나 다른 숙소로 옮겼고 다행히 새로운 곳에서는 아무런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기억은 저에게 항상 경계심을 남겨두었습니다. 여러분도 언제나 주의를 기울이고 주변에 이상한 기운이 느껴진다면 그냥 넘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우리 곁에 있을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 이야기. 길을 걷다 낡고 버려진 학교를 본 적이 있는가? 도시 외곽 아니면 산속 깊은 곳에 흔히 모아림 같은 장소가 있다. 내 이야기는 그곳에서 시작된다. 어린 시절 나는 친구들과 함께 주변을 탐험하는 것을 좋아했었다. 우리가 자주 다니던 길 끝에 오래된 건물이 하나 철제 펜스 뒤에 버려져 있었다. 현지인들은 그곳에 대해 쉽게 말을 꺼내지 않았고 간혹 이야기를 들어도 서로 다른 이야기가 많았다. 옛날에 한 여학생이 그곳에서 사라졌다. 불가사의한 일을 겪은 교사가 자살했다 등 다양한 소문들이 있었다. 어느 바람이 차가운 가을날 우리는 그 학교를 탐험하기로 결심했고 특히 껍없는 성격의 친구 민섭이가 그 선두에 섰다. 비록 날씨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지만 우리는 펜스를 넘었다. 학교는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된 흔적이 곳곳에 나타나 있었다. 벽은 물때와 곰팡이로 뒤덮여 있었고 창문은 거의 모두 깨져 있었다. 먼저 학교의 교실을 탐험하다가 우리는 고학년들이 사용했던 과학실을 발견했다. 나는 과학실을 유독 무서워했는데 그 이유는 화학물질과 이상한 기구들이 주변에 널려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섭이는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두껍게 잠겨있는 창고 문을 열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면서 입을 옥다물고 있었다. 우리는 그를 보고 있던 중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과학실의 한쪽 구석에서 낡고 고장난 듯한 라디오가 희미하게 소리값을 하고 있었다. 우리는 그 소리에 점점 가까워졌다. 민섭이는 결국 창고 문을 따내지 못했지만 우린 라디오가 있는 쪽으로 걸어갔다. 라디오에서 이상한 신음 소리가 나는 순간
갑작스런 차가운 바람이 우리를 스쳤다. 그때였을까? 우리 중 누군가 나가야 해라고 중얼거렸고 우린 동의 없이 신속하게 점퍼를 정리했다. 그러나 그때 민섭이가 무슨 장난인 양과학실에서 발견한 오래된 책을 손에 들고 있었다. 그는 그 책을 읽어야 한다고 말하며 서둘러 책장을 넘기기 시작했다. 우리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 책은 이상한 문자로 쓰여 있었고 우리는 그 글자를 이해할 수 없었다. 민섭이는 몇 장을 읽더니 갑자기 표정이 굳어졌고 우리에게 이 책을 읽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나는 솔직히 민섭이의 반응에 의문을 가졌다. 그는 겁이 없는 유형이었지만 그날은 진지하게 무언가를 느낀 듯했다. 우리는 서둘러 학교를 빠져나가기로 했다. 그때서야 우린 이곳에 발을 들이다니 실수였단 걸 알게 되었다. 다음 날 민섭이는 아프다며 학교에 오지 않았다. 전화도 받지 않았다. 며칠 후 그의 부모님께 연락해보니 민섭이는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는 우울한 마음으로 그의 집을 방문했지만 민섭이는 우리를 만나지 않으려 했다. 일주일 후 민섭이는 결국 사라졌다. 그의 부모님은 몇 날 며칠을 찾아 헤매었지만 민섭이는 아무 곳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그 사건 이후 우리 중 누구도 그 학교를 다시 찾지 않았다. 민섭이가 마지막으로 읽었던 그 오래된 책에 무언가가 있었음을 우리는 모르고 있었다.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는 그 사건을 잊고 살아가려 했지만 어느 날 밤 꿈에서 민섭이가 나타났다. 그는 피할 수 없는 차가운 얼굴로 나타나 그 책을 지켜봐 줘라고 말하며 사라졌다. 나는 피하지 못하고 그 학교로 다시 가야 한다는 결심을 굳혔다. 다음 날 나는 홀로 그곳으로 향했다. 어둠이 서서히 내려앉고 있을 무렵 나는 그 과학실에 도착했다. 창고 문은 여전히 잠겨 있었다. 하지만 문 밑 틈 사이로 책이 반쯤 나온 것이 보였다. 나는 그 책을 꺼내어 다시 읽으려 했지만 그 순간 등에 소름 돋는 차가운 기운을 느끼고 돌아섰다. 그곳엔 민섭이가 있었다. 혹은 민섭이었던 무언가가. 그는 붉은 눈동자를 가지고 나를 바라보며 여기서 나가 라고 말하였다. 나는 책을 다시 창고로 밀어넣고 그 자리를 떠났다. 돌아오는 길 내내 내 마음에 이상한 끈질긴 감각이 남아있었다. 민섭이는 그 책이 그에게 무슨 일을 벌였는지 알려주기 위해 나타난 것이었다. 나의 그 결심은 다시 그 학교에 가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민섭이의 존재를 잊을 수 없는 이유는 그 기억이 항상 나를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결국 진정한 알 수 없는 공포는 바로 우리의 기이한 호기심에서부터 온 것이다. 그 비밀의 학교는 여전히 그곳에 있다. 지금도 혹시 누군가의 호기심으로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동시에 남아있다. 그러니 그곳에 대한 호기심이 생긴다면 제발 참아달라. 무언가를 찾아내거나 이를 필요 없이 그대로 두길 바란다. 네 번째 이야기. 인터넷에서는 종종 소름 끼치는 공포 이야기가 회자되곤 합니다. 오늘은 제가 들은 어느 화자에 의해 전달된 매우 길고 무서운 이야기를 전해보겠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밤 대학생인 민수는 방학을 맞아 절친한 친구들과 함께 깊은 산속으로 여름 휴가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깊은 산속에는 숙소로 사용하기 적합한 폐가가 하나 있었는데 오래된 그 집은 이미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 버려진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호기심 반, 모험심 반으로 그곳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도착한 폐가는 예상보다 더욱 한적하고 고요했습니다. 집은 무너질 듯 보였고 곳곳에 거미줄과 먼지가 쌓인 상태였습니다. 친구들은 이를 무서워하면서도 흥미로워하며 집안 구석구석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그 중에서도 한 구역에 유독 관심이 가는 방을 발견했습니다. 그 방은 유독 다른 방과 달리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사진을 살펴보니 한 가족의 모습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족 중 한 명의 얼굴은 모두 지워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찌꺼기가 남아있었고 면도칼로 긁어낸 듯한 자국들이 선명히 보였습니다. 민수는 이 사진이 뭔가 매우 섬뜩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친구들은 산에서 모닥불을 피우고 술을 마시며 들뜬 기분에 야외에서 숙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민수는 피로를 느껴 혼자 집안에서 잠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방 하나가 그래도 쓸만한 상태였기 때문에 침낭을 펴고 누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민수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처음엔 바람 소리려니 생각했으나 분명히 집안에서 들리는 소리였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침낭에서 천천히 기어 나와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막 발걸음을 옮기려는 순간 방 안에 있는 낡은 거울에 투영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등 뒤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시선. 민수는 천천히 몸을 돌리고 싶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장면이 모두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거울 속에는 그날 발견했던 사진 속 지워진 얼굴의 주인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입을 허옇게 벌리고 있었고 비뚤어진 손가락으로 민수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몸이 얼어붙은 듯한 공포감에 휩싸인 민수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으나 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그 형체는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속수무책으로 쓰러졌고 갑자기 주변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에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할 때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복도로 이어지는 문이 점차 열리고 선명히 들리는 발자국 소리가 민수의 귀에 박혔습니다. 무언가 방 안으로 들어오는 느낌에 마치 심장이 뛰는 것이 아니라 쿵쾅대는 북소리가 몸 전체에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친구들은 민수가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방에서 나오지 않자 다음날 아침이 되어야서야 방문을 열려 했습니다. 그러나 문을 열었을 때 민수는 쓰러진 채 발견되었고 얼굴에 외상도 없이 숨이 멎은 상태였습니다. 무엇이 그를 괴롭혔는지 친구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렇게 산소, 폐가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친구들은 그 이후로도 잦은 악몽에 시달렸고 그중 몇 명은 이유 모를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민수가 발견된 방의 거울 속에는 아직도 그 얼굴 없는 형체가 비춰지고 있다는 것. 지금도 그 폐가는 여전히 한적한 산속에 남아있을 뿐 아니라 들어간 이들은 종종 공포에 떨며 밤을 쥐새운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저 이야기에 불과한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그 폐가에는 무언가가 숨어있는 걸까요? 여러분이 추후에 깊은 산속을 탐험하게 되면 그 집을 피하는 것이 좋을지도 모릅니다. 문이 부서져 있어 더 이상 잠글 수 없는 그곳에는 그날의 공포가 여전히 머물고 있을 테니까요.